근데 이걸 해임을 하려고 해도 계약상 5년이 있다, 5년. 해임도 안 된다. 그래서 이명박이라는 경비대장이 소속한 회사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한나라당이 되겠죠. 주인이 항의를 하면은 그 회사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그 뭐 굳이 범죄자들하고 뭐 다툴 필요 있습니까? 주인께서 적당히 좀 잘해보십시오. 그것도 중도적으로 좀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요 상황이다. 무방비 상태를 만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심판은 언제 올 것이냐. 2012년에 이 무방비 상태의 연장선상에서 노무현, 김대중 세력, 민주당, 민노당 세력이 손을 잡고 정권을 잡아가지고 북한 노동당 정권과 함께 6.15선언 실천하자. 그래서 남북한이 손을 잡고 연방제, 연합제, 짬뽕식의 통일을 하자. 남북 간에 선거를 통해서 하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잘못하면은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평화적으로 적화되는 이런 단계에 들어서면은 비로소 국민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당했느냐 이런 것을 역산하다가 아 이명박 경비대장의 직무유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미 늦을 것이다. 이 무방비 상태로 당하도록 국민들이나 국가나 또는 여자가 허용을 하는 것은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가가 무방비 상태로 당하도록 국민들이 뻔히 바라보면은 나중에 책임을 질 수가 없다.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는 이명박 한나라당에 대한 기대를 접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 언가디드 아웃 그것도 칼 마르크스가 쓴 책에서 제가 느낀 바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조선일보에 아주 재밌는 칼럼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겐트스라는 사람이 미국의 북한 인권 또 세계적인 인권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한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었어요. 왜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고소하지 않느냐. 국제형사재판소에 고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안보리에 제소를 했더니 안보리 성명서가 북한을 지칭하지도 않고 애매모호하게 나왔다.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 근데 효과가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낸 협약이 로마 협약인데 이 로마 협약에 한국이 가입을 했기 때문에 김정일을 고소를 할 수 있다. 뭘 근거로 하느냐. 김정일이가 우선 그 고소할 수 있는 항목에 전쟁 행위로서 상대방의 군인을 죽게 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다. 요걸 가지고 걸면 된다. 더구나 남북한에는 휴전협정이 있다. 휴전협정이 지켜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김정일이가 몰래 의뢰를 쏘아가지고 46명을 죽였으니까 이것은 고발이 된다. 고소가 된다. 고소가 되면은 이제 수사를 합니다. ICC가 수사를 하는데 개인을 고소를 하는 겁니다. 김정일 정권을 고소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을 고소해 놓으면 그때부터 김정일의 신분은 뭐가 되느냐? 피고발인이 되는 거죠. 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전쟁 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것이니까 법적 신분이 달라짐으로써 여러 가지로 심리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기가 좋다. 이때부터는 김정일을 독재자라고 규탄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혐의자로서 규탄할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강하게 된다. 이렇게 고소를 해놓으면은 북한 정권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즉 김정일을 계속 편들다가 우리도 당하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북한 내부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니까
이게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고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 아닙니까? 유엔 안보리에 제소해가지고는 우리가 얻은 게 뭐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오히려 북한한테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 하고 우리 이동국 선생님 같은 분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그 힘을 모아가지고 국제형사재판소에 고소를 하는데 이거는 누가 해야 되느냐? 이명박 정부가 해야 돼요. 이명박 정부가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긴 있는데 그건 약하죠. 피해 당사자인 이명박 정부가 김정일을 해야 된다. 이미 지난 5월 24일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김정일을 전쟁 범죄자, 테러 주범, 민족 반역자라고 규정을 했으니까 그 연장선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럼 이걸 이명박 정부가 하겠느냐? 지금 할 리가 없죠. 본인이 할 용기가 없고 척근에서 보니까 이것을 하라고 건의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하느냐? 이것도 우리가 챙겨야 될 대목이다. 우리 국민들이 챙겨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신병 중에 망상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망상증, 과대망상, 피해망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어로는 delusion이라고 합니다. delusion. 근데 한국에 이런 망상병이 참 많대요. 망상병이. 피해망상은 어떤 거냐면 누가 음식에 독을 탔을 것이다. 또 추적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가 나를 계속 쫓아오는 모양이다. 과대망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과대망상이죠. 과대망상. 이런 뭐 이야기를 들으세요. 과대망상 중에 이제 공주병, 뭐 왕자병, 요새는 왕비병이 있답니다. 왕비병. 어떤 어머니가 왕비병에 걸려가지고 자기 아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물었대요. 나는 예쁘기도 하지만은 요리도 얼마나 잘하느냐. 이럴 때 이걸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느냐. 물으니까 아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그게 자화자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 그게 아니고 왜 있잖냐 이러니까 아들은 한다는 이야기가 그게 과대망상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해서 이 어머니가 하나 가르쳐 주세요. 그 왜 금자로 시작하는 말 있잖아요. 금상첨화가 나올 줄 알았더니 아들 이야기가 금시초문이라고. 한국에 과대망상자도 많고 과소망상자도 있대요. 과소망상자.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은 이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과대망상자, 과소망상자, 추적망상자, 피해망상자. 이 망상자가 많은데 한국에 제일 많은 망상자가 뭔지 아십니까? 무조건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망상자. 이걸 뭐라고 붙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반대한민국이니까 줄여가지고 반대망상자가 많아요. 반대망상자. 대한민국에 무조건 반대하는 반대한민국 반대망상자. 얼마냐? 전 인구의 30%, 1000만 명 아닙니까? 1000만 명.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고 북한 소행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게 망상자입니다. 망상자. 이건 무슨 망상? 과대망상자도 아니고 과소망상자도 아니고 요게 바로 우리가 장명을 하나 하자고요. 반대망상자예요. 반대한민국 망상자. 반대한민국 망상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보고 너무 말장난을 한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요게 사실에 가깝다는 증거가 있습니다.